네, 누구보다 쉽고 똑똑하게 전해드릴게요. 여기는 달달한 비급살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급살롱의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자, 이제 완연한 겨울 날씨가 됐는데요. 이제 겨울 준비하셔야겠죠? 따뜻하게 보험 준비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 통해서 전해드리는 내용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 있지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돈과 인생의 비급에 대해서 전해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비급부터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비급 주제는 바로 간병인 보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홍영주 전문가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인 보험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제 간병인 보험은 누구에게나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병인 보험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를 간단히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손 보험이라든지 암보험 그리고 뇌질환,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듣다가 보면은 나도 가입을 해둬야겠다 싶기는 하지만요. 간병인 보험은 내가 꼭 가입을 해둬야 하나? 사실 의구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간병인 보험을 들어야 하는 이유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간병인 보험을 준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구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 2018년 고령 사회를 거쳐 단 6년 만에 2024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즉,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20%를 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2위입니다. 노인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따라서 질병, 그리고 낙상 사고와 같은 상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병원에 입원할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예전에는 대가족 시대에 누군가 입원을 하면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간병을 했습니다. 특히 집안에서 살림만 하셨던 어머니들이 주로 식구들의 간병을 많이 하셨죠. 50대에서 70대는 형제 자매가 많아 간병 및 간병비 분담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30에서 40대에는 전업주부보다 맞벌이 부부가 더 많은 추세라 가족 간병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30대, 40대들은 상대적으로 외동 비율이 많아서 간병비 부담을 분담할 수가 없습니다. 한 명의 자녀가 두 명의 부모를 독박 간병해야 하고 노년의 배우자가 독박으로 간병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부모와 같은 지역에 사는 경우도 매우 적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간병과 간병비 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른 것보다 형제 자매가 굉장히 적다라는 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쩜 그렇게 형제 자매가 많았을까요? 저희 어머니 세대도 굉장히 좀 형제분들이 많았는데 저희 세대로 내려오면은 2명 내지 정말 많으면 3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대체할 이런 간병이 없다라는 점.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네, 간병인 보험을 준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간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병원비 외에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96%에 달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만큼 간병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민간 보험사에서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보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병인 보험인 것입니다.
혹시 아나운서님은 하루 간병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알고 계실까요? 네, 지금은 한 하루에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1년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병원에서 간병인을 고용하면 하루 평균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중증도에 따라서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고객님께서는 자녀가 5분이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병고로 입원하셨을 때 각자의 생활이 있다 보니 간병을 할 수 있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가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기여서 한 사람이 간병을 시작하면 중간에 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고용했는데요. 더 부담이 되었던 것은 아버님의 상태가 대소변을 받아야 하는 중증 상태여서 하루의 간병비가 무려 25만 원이 되었습니다. 매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네요. 네,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 달만 해도 간병비가 수백만 원이 나오니 가족들의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 남동생의 경우는요, 항암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했어요. 이때 간병인을 제가 사용했는데 하루 비용이 15만 4천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입원을 17일간을 했는데 제가 간병비만 거의 2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년 만에 간병인의 비용이 3만 원 상승해서 평균 12만 6천 원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매년 1만 원 이상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10년, 20년 후 간병 비용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운서님, 네. 혹시 간병은 어떤 분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실까요? 물론 사실 아픈 데에는 나이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생아가 아플 수도 있겠고요. 자녀분들이라든지 배우자, 30, 40대 분들도 간병인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이 좀 연령이 있으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서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가입을 시켜드리는 경우도 많고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직접 가입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지만 나이가 젊다고 해서 간병보험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제 고객님 중 30대 중반의 남성분이셨는데요. 교통사고로 인해 발목 골절이 되면서 3개월 동안 입원 수술을 반복하셨습니다. 이때 간병인을 쓰셨는데요. 다행히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셔서 보험을 통해서 무려 1천만 원 이상의 간병 비용을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입원하는 경우도 많고 요즘 특히 디스크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술 후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부모님들을 위한 보험이라기보다는 간병인 보험은 어느 연령이든 꼭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어느 연령대든 필요할 순간이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간병인 보험이라고 하면 이 간병인을 쓰고 난 다음에 보험사에게 이 고용 그 금액을 신청하면 되는 구조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네, 근데 꼭 그렇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간병인 보험은 가입하실 때 2가지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이 필요할 때 보험회사에 미리 신청을 하시면 보험사에서 연계되어 있는 간병 업체에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는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이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간병인을 신청하고 사용하고 간병인 비용을 지불한 후 영수증을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의 경우 내가 간병인 업체를 알아보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이 있고 간병인 비용도 모두 보험에서 지급하는 상품이라 금전적인 부담이 없습니다. 단
간병인이 필요하면 48시간 이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갱신형 상품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 가입 후 보험료가 변동되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의 경우는요, 현재 기준으로 한 회사에 하루당 15만 원 또는 20만 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 내가 실제로 사용한 간병인 비용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받게 됩니다. 이때 의도치 않게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인건비도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사용 입원 일당 상품은 비갱신형 상품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중증 환자의 경우 간병업체에서 간병을 거부할 수도 있고 수술 후 치매와 같은 선망 증상이 있다든지 대소변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질환인 경우, 그리고 감염병처럼 격리가 필요한 질병인 경우 간병인을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 개의 상품 중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는 할 수 없기에 상황에 맞게 장단점을 잘 따져서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가입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까요?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이 간병을 좀 해주는 서비스잖아요. 네, 맞습니다.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의 경우 간병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통합간호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병동에 입원 시 1대1로 간병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상주하고 있는 전문 간호 인력이 공동으로 간병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1대1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감소할 수 있고 무엇보다 보호자가 없어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간호도 동일합니다. 최근에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외부 간병인을 허락하지 않는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간호 인력이 환자에 대한 간호와 간병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병원의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경우에는요, 간병인 사용 일당을 가입하거나 간병인 지원 일당을 가입했더라도 간병인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보장하는 담보를 함께 가입해야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증 환자분들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실에 입실하실 수 없을 수도 있고 결국 간병인을 구하거나 자녀들이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신다면 기본적으로 간병인 지원 또는 간병인 사용 일당을 가입을 하시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일당을 같이 추가로 꼭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간병인 보험에도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죠.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함께 좀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근데 실손보험이 또 있잖아요. 실손보험 안에서는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실손이 준비되어 있으시다면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보험사의 실손 의료비는 보시는 것처럼 입원 및 통원 치료 시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간병인을 사용한 금액까지는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손 의료비는 실제로 사용한 병원비만을 보상해 주는 비례 보상형 상품이고 간병인 사용 일당과 같은 보험은 내가 쓴 비용이 가입되어 있는 금액보다 적더라도 가입 금액 그대로를 보상하는 정액형 보상형 상품입니다. 그래서 실손 의료비만을 의지하고 간병 비용을 해결하려고 하신다면 큰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병 파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간병인을 쓰다가 금전적으로 파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더불어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간병을 하며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한다는 뜻입니다. 너무 슬픈 말이죠. 가족이라 하더라도 간병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전문 간병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케어가 어려울 수 있고 서로가 원하는 부분이 충족되지 않아서 서로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간병인 보험이 꼭 필요한데요. 내가 병력이 있고 입원과 수술한 적이 있고 평소 당뇨, 고혈압, 고지혈을 앓고 있어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시고 계신다 하더라도 유병자 간편 상품을 통해 충분히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꼭 보험 전문가를 통해 알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쭉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요약 정리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고령 사회에 대한 준비로 반드시 간병보험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간병보험은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든 필요한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실손해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로 준비하셔서 보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용 일당, 지원 일당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뉘는데 우리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일당이 조금 더 와닿으실까요? 아무래도 지원 일당은 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일당은 비갱신형 상품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내가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 일당 상품에는 체증형 상품도 있기 때문에 아까 물가가 오르면서 간병비가 오르는 것도 좀 더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 사용 일당, 입원 일당 이 상품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사용 일당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더 이점일지는 좀 다르니까 한번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고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비극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까지는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도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시죠.